오늘도 안녕 못하시죠? 심연차 형사 전문 변호사 박변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형사고소, 특히 성범죄, 중간간, 강간, 성폭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으로 고소를 당했을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행동 설명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3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찰로부터 형사고소 당했다,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라고 연락을 받았을 때 그 즉시 바로 해야 되는 것은 경찰의 담당 수사관, 경찰의 이름, 연락처, 그리고 고소장을 열람복사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건 번호를 확인해야 됩니다. 경찰분이 전화가 오시면 일단은 혐의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그럴 때 곧바로 네 하지 마시고 여러분께서는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일단 사건 번호하고 수사관님 연락처 그리고 성함을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하면은 다 100이면 100 말을 해줍니다. 그럼 그 부분을 잘 메모를 하시고요. 메모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그 해당 경찰서에 가셔가지고 민원실 가시면 됩니다.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인데요.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 중에 고소장 열람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보통 경찰에서는 한 일주일 내외로 해서 그 해당 고소장의 혐의 사실을 주장하는 고소인의 주장 사실을 담은 고소장을 열람복사해서 보내주고요. 아니면 고소장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피해 여성이 신고를 해가지고 경찰에서 고소장 없이 바로 피해 사실을 진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피해 사실 진술 내용 중에 혐의 사실의 핵심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몇 월 며칠 날 누구로부터 어디서 강간을 당했다라든가 혹은 내가 어느 몇 월 며칠 날 누군가와 술을 마셨는데 그날 중간간을 당했다라든가 그런 핵심되는 중요 사실에 대해서 부분을 복사해서 제공을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걸 받으셔야 됩니다. 왜 고소장 열람 복사를 가장 먼저 해야 하느냐 이유를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고소장을 보지 않고 막연히 내가 이 사람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날 고소했겠구나 라는 짐작만으로 경찰이 묻는 질문에 대답한다거나 아니면 전화통화로 물었는데 즉답을 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수사보고서 내지 피의자 조서로서 다 남게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날에 있었던 일이 그게 아닌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제서야 나중에 고소장을 열람복사해서 보게 되는데 내가 알던 내용과 고소 내용이 좀 달라. 근데 진술은 내가 이상하게 해놨어. 그럴 때는 경찰관 분께 다시 난 이게 아닙니다 라고 설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경우를 뭐라고 하면 진술이 번복됐다고 합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피의자가 해당 범죄 사실에 대해서 진술을 번복하면 굉장히 나쁘게 보고 의심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말하고 있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에 경찰로부터 성범죄로 고소를 당했어요. 연락이 왔어. 그러면 제일 먼저 다시 뭐라고요? 수사관님한테 이름, 연락처, 그리고 사건 번호, 사건명을 물어보시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당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정보공개 신청, 고소장 열람 복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 혐의 사실이 뭔지 파악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둘째. 그렇게 해서 고소장을 열람 복사해서 확보해서 내 범죄 사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 혐의 사실이 뭔지 구체적으로 알게 됐다면 특히 성범죄, 강간이나 중간간죄 고소는 아는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알던 사이라면 내가 그날 그 여자분하고 혹은 남자분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목요연하게 시간 순서별로 주고받은 카톡 문자 내용, 그 다음에 전화통화 내용 이런 것들 다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서 내가 그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던지 그 전날, 해당 당일, 그 다음날까지 적어도 3일을 정확하게 기억해내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사실을 기억하는 내 지인 중에 객관적인 제3자의 진술이 확보될 수 있는지 그런 사람이 있는지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걸 먼저 노력하십시오. 다음으로 세 번째.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안 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굉장히 고생을 겪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부모님한테 알리십시오. 특히 남자분들, 20대 남자분들 원나잇을 했다. 클럽에서 만나서 좋은 만남을 가지고 하룻밤 같이 모텔이나 호텔에서 좋은 관계를 가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당신 중간간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조사받으러 오십시오. 강간으로 고소당했으니 조사받으러 오세요. 라고 하면 일단 뭐부터 합니까 여러분들? 바로 인터넷으로 찾아요. 중간간 전문 변호사, 중간간이란 무엇이냐 네이버에 찾고 구글 돌리고 다 합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당황스럽더라도 하지 마시고 제일 먼저 할 거는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한테 상의하십시오. 왜 그래야 되느냐? 결국에는 성범죄, 강간, 중간간, 성폭법상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기타 등등등 이런 성범죄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거 만약에 잘못되면 여러분의 인생 나락으로 갑니다. 성범죄자라는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고 한국 사회에서 당신이 성추행범이다, 당신이 강간범이다 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걸 부모님하고 상의를 안 하면 여러분들이 대충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찾고 어떻게 노력하고 빠져나갈 궁리하고 자기 스스로 변호할
공부할 국리를 찾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여러분보다 적어도 사회 경험이 20년 이상이 있는 분이에요. 그 말인즉슨 이런 문제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여러분보다 분명히 더 잘 아는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신 분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믿고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찾으러 노력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굉장히 괜찮은 변호사를, 적합한 변호사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람과 상의해서 빠르게 변호를 이어갈 수 있고, 여러분들은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부모님으로부터 지원과 응원을 받아서 훨씬 견뎌나가기 쉽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세 가지. 그리고 하나 더 붙이면, 뭐 세 가지만 말한다 그랬는데 하나만 더 붙이면 이겁니다. 여러분에게 적합한 변호사를 빨리 찾아서 만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지, 여러분이 형사고소, 특히 성범죄 고소를 당했을 때 어떤 형사 전문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 기준을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화이팅 하십시오.